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한 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착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낸 한 여자의 집요한 추적. 여러분은 분노하고 놀라고 결국 통쾌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2살 김수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재훈이 놀라 달려왔죠. 수진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채은이 아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엄마가 뭐라고 했어?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차려드린 아침상을 어머니가 그냥 확 엎어버리셨어요. 음식이 맛없다고, 내가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재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거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60대 중반의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재훈이 다가가자 순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무슨 일이긴 뭐가 있어. 국이 너무 짜서 내가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재훈의 눈에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태연하기만 했으니까요. 사실 그날 아침에 일어난 진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수지는 일부러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아침을 차렸습니다. 국물 요리에 소금을 평소의 2배로 넣었죠. 순자가 한 숟가락 뜨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수진아, 이거 좀 짠데?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수지는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웃집에도 들릴 만큼 크게요. 어머니,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왜 그러세요? 당황한 순자가 손을 뻗어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재빨리 자신의 손목을 식탁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죠. 왜 저를 미세요? 순자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며느리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수진의 손목에는 벌써 붉은 자국이 생기고 있었으니까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일은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두세 번씩 반복됐습니다. 수지는 천재적인 거짓말쟁이였죠. 그녀는 매번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자신이 정리한 옷장을 뒤엎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진이 스스로 옷을 바닥에 던져놓고 시어머니를 불렀던 거죠. 어머니, 제가 정리한 걸 왜 이렇게 만드세요? 순자가 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증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욕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 화를 내며 따졌지만 순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누가 믿어주나요? 울고 있는 며느리와 딱딱한 표정의 시어머니 중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수진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앞에서만 약한 모습을 보였죠. 떨리는 목소리, 흐르는 눈물, 움츠러드는 어깨, 모든 게 학대받는 며느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재우는 완전히 속았죠. 하지만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수진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독서를 퍼붓곤 했죠. 어머니, 제가 오빠보다 연봉이 500만 원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이 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순자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아들은 자신을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더 교묘한 건 수진이 일부러 순자의 호의를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하면 수진은 나중에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내 설거지 방식이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내가 무능하대요. 순자가 저녁 메뉴를 제안하면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내 요리는 먹기 싫대요. 맛이 없대요. 순자가 빨래를 개켜주면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내 손을 믿지 못하신대요. 모든 호의가 악의로 변했습니다. 재우는 점점 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발 수진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데요. 순자는 항변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정말 며느리를 괴롭힌 적이 없어. 오히려 도와주려고 했단다. 하지만 재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수진이 손목에 있는 멍은 뭐예요? 수진이가 왜 맨날 울어요? 순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수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 그녀는 남편의 노트북에 몰래 요양원 정보를 검색해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남편을 세뇌시키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으로 모시는 곳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재우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한 건 재훈의 여동생 박지연이 돌아오면서였습니다. 30살의 지연은 3년간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지연은 옳게 수진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수지는 지연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소연했죠. 지연아, 언니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매일 나를 괴롭혀. 네가 없는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지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거든요. 언니, 그게 정말이야? 우리 엄마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에 희미한 멍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어제 어머니가, 지연아, 언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언니 편이야. 걱정 마. 하지만 며칠 후 지연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지연은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순자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엄마 정말 힘들다. 며느리를 진짜 친딸처럼 대했는데 왜 자꾸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올케의 말과 어머니의 말이 정반대였거든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죠.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수진이 냉장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은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수지는 냉장고에서 우유팩을 꺼내더니 바닥에 쏟아 부었습니다. 일부러요. 그리고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가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죠. 어머니, 제가 정리한 냉장고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순자가 놀라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나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때 재훈도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말했죠. 괜찮아요. 내가 다시 닦을게요. 어머니도 실수하실 수 있죠. 재우는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순자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죠. 하지만 지연은 다 봤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우유를 쏟는 장면을. 그 순간부터 지연은 올케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지연은 화장실 가는 척 하다가 부엌 옆 다용도실에 숨었습니다. 수진과 순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재훈이 회식이라며? 우리 둘이 치킨이라도 시켜 먹을까? 수진의 대답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어머니, 전 오늘 피곤해요. 어머니 혼자 드세요. 저는 제 방에서 쉴 거예요. 순자는 상처받은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재훈이 깜짝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식이 취소됐거든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보, 어머니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저랑은 먹기 싫다시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지연은 경악했습니다. 방금 전 대화와 완전히 다른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훈이 조깅을 나간 사이 지연은 2층 창가에서 우연히 1층 거실을 내려다보게 됐습니다. 수진이 거실 탁자 앞에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지는 자기 팔뚝을 스스로 꼬집고 있었습니다. 세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피부가 붉어지고 멍이 들 때까지.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악랄한 학대였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완벽한 조작. 그날 오후 재훈이 조깅해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즉시 남편에게 팔뚝에 멍을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제 청소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팔을 잡고 끌어당겼어요. 재우는 분노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순자는 황당했죠. 나는 수진이 얼굴도 못 봤는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수진의 팔에는 선명한 손자국 모양의 멍이 있었으니까요. 지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하지만 재우는 동생을 무시했습니다. 지연아, 넌 모르는 일이야. 엄마가 수진이한테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지연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월요일 지연은 오빠에게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둘이서 커피숍에 앉아 있을 때였죠. 오빠, 올케가 정말 피해자가 맞아?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직접 본 적 있어? 엄마가 올케를 때리거나 괴롭히는 장면을. 재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직접은 아니지만 수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바로 그거야, 오빠. 만약에, 정말 만약에 올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재우는 화를 냈습니다. 박지연, 네가 왜 내 아내를 의심해? 그만해. 이건 네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야. 지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이미 세뇌당한 상태였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생겼습니다. 수진이 지연을 자기 방으로 불렀거든요. 지연아, 오늘 오빠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
그냥 걱정돼서. 수지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언니가 충고 하나 할게.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 특히 네 오빠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알지? 그건 경고였습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언니.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수요일 재훈에게 3일간 부산 출장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연은 즉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 초소형 카메라 6개를 주문했습니다. 요즘 나오는 버튼형 카메라들은 정말 작았죠. 동전만 했습니다. 재훈이 출장을 떠나는 금요일, 지연도 친구랑 제주도 여행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친구 집에 숨어서 카메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었죠. 목요일 밤 재훈이 잠든 후 지연은 조용히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액자 뒤에 하나, 부엌 선반 위에 하나, 복도 시계 속에 하나, 1층 화장실 환풍구에 하나, 거실 화분 사이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현관 신발장 위에. 금요일 아침 재은과 지연이 거의 동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재훈은 부산으로, 지연은 제주도로 가는 척했죠. 하지만 지연은 공항 대신 친구 민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 저녁 수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회사에서 돌아왔죠. 순자는 반갑게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오늘 네가 좋아하는 삼겹살 구워놨어. 수진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다이어트 중이라니까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미안하다. 그럼 샐러드라도 만들어 줄까?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됐어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어머니는 어머니 걱정이나 하세요. 카메라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차갑고 무례한 말투를.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장면은
그다음이었습니다. 밤 10 시 순자가 거실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왔죠. 그리고는 갑자기 자기 팔을 세게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순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왜 그래? 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이에요, 어머니. 오빠 돌아오면 어머니가 또 저를 때렸다고 할 거거든요. 이 정도면 멍이 들겠죠?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지는 계속했죠. 어머니는 뭐라고 변명하실 건가요? 어차피 오빠는 제 말만 믿는데. 어머니 말은 듣지도 않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수지는 팔짱을 끼고 대답했습니다. 잘못이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단지 제 인생에 필요 없을 뿐이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저 이미 오빠 설득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자고요. 아마 두세 달 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머니도 그게 나으시잖아요. 이렇게 며느리한테 매일 무시당하는 것보다. 순자는 고개를 떨구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지연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자가 거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유리컵을 들고 나왔죠. 그리고는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순자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다친 데 없어? 수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어머니 때문에 떨어뜨렸어요. 순자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손도 안 댔는데.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거 오빠한테 설명해 보세요. 누가 믿을까요? 제가 스스로 컵을 떨어뜨렸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를 밀었다고 믿을까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지연은 모든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죠. 하지만 일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집안을 둘러보다가 거실 액자 뒤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한 겁니다. 햇빛에 렌즈가 반짝였거든요. 수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죠. 부엌 선반, 복도 시계, 화장실, 총 4개의 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수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네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녀는 모든 카메라를 부숴버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몰랐습니다. 거실 화분 속의 카메라와 현관 신발장 위에 카메라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모든 영상은 이미 자동으로 저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일요일 저녁 7시, 재훈이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이 밝게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죠. 여보, 보고 싶었어요. 재훈은 아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나 없는 동안 괜찮았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아내의 팔에 난 멍을 발견했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부주의해서.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한 거지?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죠. 오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재우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나 피곤해. 나중에. 지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거실로 가자. 엄마도 불러.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연아, 그게 뭔데?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도 같이 보면 돼요. 거실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죠. 지연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빠, 5분만 참고 이거 봐. 그리고 판단해. 재훈이 입을 열려고 하자 지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발, 딱 5분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수진이 순자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왜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재훈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밤 10시 수진이 스스로 팔을 꼬집는 장면이 나왔죠. 연습이에요, 어머니. 오빠 돌아오면 어머니가 또 저를 때렸다고 할 거거든요. 재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수진이 순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단지 제 인생에 필요 없을 뿐이죠. 전 이미 오빠 설득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시자고요. 재우는 옆에 앉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했죠. 수지는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건, 이건 조작이에요. 지연이가 만든 거예요. 지연은 조용히 다음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수진이 일부러 유리컵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순자에게 소리치는 장면. 어머니가 저를 밀쳤어요. 재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다가 아니야. 그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노트북에서 가져온 문서였죠. 시어머니 몰아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우는 그 문서를 읽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날짜별로 계획된 조작들, 연기 방법, 그리고 최종 목표,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발뺌했습니다. 그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누가 내 노트북에.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건 언니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었어. 언니 비밀번호로. 그리고 메타데이터 보면 언니가 작성한 거 다 나와. 재우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수진아, 이게 진짜야? 네가 정말 우리 엄마를 이렇게 괴롭힌 거야?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 말 들어봐.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재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이게 오해야? 네가 스스로 팔 꼬집는 영상이 오해야? 수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순자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 네가 나를 6개월 동안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내 아들한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순자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이걸 들어보렴.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훈이는 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집에서 진짜 권력자가 누군지. 재우는 녹음기를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건, 그건 제가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지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6개월 동안 계획한 게 화나서 한 말이에요? 문서로 정리한 게 화나서 한 일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짐 싸.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쟁이랑 같이 못 살아. 그리고 내 엄마를 괴롭힌 사람이랑도 못 살아. 나가줘.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네가 내 신뢰를 완전히 깨버렸어. 나가줘.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캐리어 2개를 들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죠. 재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내가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협조해줘. 수지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재훈 씨,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줬을 뿐이죠. 수진이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지연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언니, 수지는 돌아봤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여우는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에요. 언니가 영리했지만 진실보다 영리할 순 없었나 봐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재훈과
순자, 그리고 지연만 남았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눈물을 닦았죠. 재훈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가 엄마 말을 안 믿고. 순자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재우는 흐느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가 바보였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네 아내를 믿은 것뿐이야. 잘못은 아니란다. 지연이 다가와 어머니와 오빠를 안았습니다. 셋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죠.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넌 어떻게 의심하기 시작한 거야?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의 눈빛이요. 엄마 눈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케 눈에는 뭔가 계산적인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엄마 정말 요양원 갈 뻔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제가 그걸 어떻게 가만히 둬요. 가족이잖아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후회하고 살 뻔했어. 지연은 밝게 웃었습니다. 오빠,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죠.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수진이가 처음엔 좋은 애인 줄 알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봤어요. 지연이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자책하지 마. 누구나 속을 수 있어. 중요한 건 이제 진실을 알았다는 거잖아.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했던 일이었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3개월 후 재훈과 수진의 이혼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수지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녀의 계획적인 학대가 입증됐으니까요. 재우는 여전히 독신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당분간 연애는 안 할 거예요. 사람 보는 눈부터 키워야죠. 순자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교회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죠. 지연은 새 직장을 구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 우리가 이겨낸 거 알죠?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겼지. 재훈이 덧붙였습니다. 진실이 이긴 거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족은 속일 수 있어도 진심은 못 속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진심은 결국 승리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들어왔죠. 이제 이 가족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평화가요.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아픔이 따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정의는 실현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완벽한 거짓말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하세요. 그게 가족이 함께 행복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